113만 vs 300만 싸움이 시작되다. 612년 여름, 중국 황제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제국 수나라 인구 5천만, 대운하를 건설한 거대 제국. 고구려 인구 300만, 한반도 북쪽 산악국가. 누가 봐도 고구려가 질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군대 113만 명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2,700명 99.7%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국과 싸웠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중국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구려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는 왜 중국보다 10배, 20배 강한 상대와 끝없이 싸웠을까요? 그냥 고개 숙이고 조공바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작은 나라가 거대 제국과 맞서 싸운 700년 전쟁의 비밀입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건드린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을 침략했다 아닙니다. 중국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요동, 바로 고구려 영토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쪽 국경에 고구려라는 강한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황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나라를 복속시켜야 동쪽이 안전하다. 중국의 모든 황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구려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가 있던 곳은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북방 유목민족의 통로였습니다.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 이 유목민들이 중국을 치려면 반드시 고구려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고구려가 강하면 북방 유목민들이 중국으로 못 내려갑니다. 고구려가 약하면 유목민들이 고구려를 통과해 중국을 칩니다.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중국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은 직접 그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둘째, 철과 식량의 보고였습니다. 만주 지역은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철은 무기가 되고 농기구가 되고 화폐가 됩니다. 또한 요동평야는 곡식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은 이 땅을 탐냈습니다. 셋째, 중화 질서의 완성이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심이 완성되려면 주변의 모든 나라가 복속되어야 했습니다. 남쪽 베트남, 서쪽 티베트, 북쪽 몽골, 그리고 동쪽 고구려. 고구려만 계속 버텼습니다. 중국 황제들은 이것을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고구려는 왜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중국에 복속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공바치고 중국 황제를 상국이라 부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제도 중국에 조공바쳤고 신라도 중국에 조공바쳤습니다. 심지어 왜, 즉 일본도 중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고구려의 정체성, 고구려는 스스로를 독립된 제국으로 여겼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고구려 왕들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칭호를 썼습니다. 태왕, 대왕. 이것은 황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락태왕. 영락은 광개토왕의 연호입니다. 연호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중국 황제만 연호를 쓸 수 있었는데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연호를 썼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신하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하지만 정체성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고구려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에 복속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를 섬기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기회만 있으면 복속국을 직할지로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이것들은 조공국이 아니라 중국의 직할 영토였습니다. 고구려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개 숙이면 언젠가는 먹힌다는 것을. 그래서 고구려는 선택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700년 전쟁의 역사.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이어진 장기전이었습니다. 1차 전쟁 고구려 vs 한나라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고구려가 처음 중국과 싸운 것은 기원전 1세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고구려는 이 한사군과 200년 넘게 싸웠습니다. 태조왕 시기 53년부터 146년까지 고구려는 한나라 현도군을 공격했습니다. 121년 한나라가 반격했지만 고구려는 버텼습니다. 2세기 후반 한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244년 위나라 관국엄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 수도 환도성까지 쳐들어왔지만 고구려 동천왕은 북쪽으로 피신해 버텼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철수한 뒤 고구려는 다시 돌아와 수도를 재건했습니다. 고구려의 전략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고구려는 한 가지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산성에 들어가 버틴다. 환도산성, 국내성, 평양성. 고구려는 전국에 산성을 건설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산성으로 대피해 몇 달, 몇 년이고 버텼습니다. 적은 식량이 떨어져 철수했고 고구려는 다시 돌아와 재건했습니다. 이 전략은 700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2차 전쟁 고구려 vs 북조 4세기에서 6세기, 3세기 후반 중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뉘는 삼국시대, 그 뒤 남북조시대. 중국이 혼란한 동안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 391년부터 413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재위 22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북쪽으로 거란족을 치고 서쪽으로 후연을 치고 동쪽으로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백제를 58성 700촌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 외를 격퇴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락 5년 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니 58성 700촌을 얻었다. 영락 9년 왕이 거란을 정벌하니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 영토는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 413년부터 491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78년이라는 초장기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가 넓힌 땅을 지켰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평양은 한반도 중부에 가깝고 대동강을 끼고 있어 남쪽 진출에 유리했습니다. 475년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전사했고 한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 후반 중국과의 대결 재개. 중국은 다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북위 386년부터 534년까지가 북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북위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외교로 대응했습니다. 장수왕은 북위와 남조를 번갈아가며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중립이다.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통일되지 않는 한 고구려는 안전했습니다. 3차 전쟁 고구려 vs 수나라 598년부터 614년. 6세기 후반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289년 만에 중국이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통일된 중국은 즉시 고구려로 눈을 돌렸습니다. 598년 1차 침공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하를 건너기도 전에 폭우와 전염병으로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612년 2차 침공 살수대첩. 14년 뒤 수나라 양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113만 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612년 2월 수나라 군대가 출발했습니다. 요하를 건너고 요동성을 포위하고 평양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동성은 버텼고 평양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별동대 30만 명을 보내 평양을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습니다. 평양이 곧 항복할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 근처까지 왔지만 평양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철수한다. 수나라 군대가 돌아가는 순간 을지문덕이 기다렸다는 듯 공격했습니다.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을지문덕은 이곳에서 수나라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30만 명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2,700명. 99.1%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살수대첩입니다. 을지문덕은 어떻게 이 승리를 만들어냈을까요? 첫째,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책은 지리를 안다네. 전쟁을 이기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어떠한가. 이 시는 겉으로는 우중문을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그만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군대는 이것을 고구려가 두려워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 모든 식량과 물자를 치웠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현지에서 보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형 활용이었습니다. 살수는 강폭이 넓고 물살이 빠른 강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 군대가 상류의 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물에 휩쓸린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 기병이 공격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613년 3차 침공 수나라 양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613년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양현감이 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반란을 진압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다시 철수했습니다. 614년 4차 침공 양제는 또 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번에는 외교로 대응했습니다. 고구려 영유왕은 사신을 보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항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수나라 양제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철수했습니다. 양제는 체면을 세웠고 고구려는 전쟁을 피했습니다. 618년 수나라 멸망. 612년부터 614년까지 수나라는 4번이나 고구려를 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나라 국력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618년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 원정 실패였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통일 왕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4차 전쟁 고구려 vs 당나라. 645년부터 668년 수나라가 무너진 뒤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618년 당나라 건국. 당나라 초기에는 내부를 안정시키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강해지자 다시 고구려를 노렸습니다. 645년 당 태종의 침공.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이세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입니다. 정관의 치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했고 돌고를 정복하고 서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나라가 실패한 것은 무능해서였다. 나는 다르다. 645년 당 태종은 1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수나라보다 훨씬 적은 병력이었지만 정예 군대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요하를 건넜습니다. 요동성을 포위했습니다. 요동성은 12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당태종은 기세를 올려 백암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암성도 함락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막혔습니다. 안시성주,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시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성벽 둘레가 3km 정도. 하지만 이 성의 성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역사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안시성주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태종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토산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서 위에서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60일 동안 밤낮으로 흙을 날랐습니다. 드디어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보다 높았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토산에 올라가 성안을 공격하려는 순간 토산이 무너졌습니다. 안시성 사람들이 밤새 토산 밑을 파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토산이 무너지며 당나라 군사 수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성문을 열고 나와 반격했습니다. 당태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당태종은 결국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철수하며 그는 안시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선물했습니다. 훌륭한 장수다. 이것은 칭찬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황제가 작은 성 하나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직접 나서지 못했습니다. 647년, 648년에도 당나라는 고구려를 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649년 당태종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의 독재와 고구려의 분열. 당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내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영유왕은 당나라와 평화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당나라와 타협하면 우리는 먹힌다.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 즉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지휘했고 645년 안시성 전투의 승리도 연개소문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독재는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고구려 귀족 사회는 원래 합의제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모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반대하는 귀족들은 숙청당했습니다. 666년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는 분열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장남 연남생, 차남 연남권, 삼남 연남산. 연남생은 대망리지가 되었지만 동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이 손을 잡고 연남생을 몰아냈습니다. 연남생은 당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연남생은 당나라에 고구려의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성의 위치, 방어체계, 군사력. 당나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구려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668년 2월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고구려를 협공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북쪽에서, 신라 군대는 남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연남생이 길잡이가 되어 당나라 군대를 인도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각 성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도 서로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700년 전쟁에 지친 것입니다. 668년 9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고구려는 1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보장왕은 항복했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왜 고구려는 끝까지 싸웠는가? 고구려가 중국과 싸운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숙명 고구려는 중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중국과 가까우면 중국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침략 대상이 됩니다. 고구려는 이 딜레마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고구려를 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는 동쪽 국경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약해지면 즉시 멸망합니다. 고구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거나 멸망하거나. 그래서 고구려는 항상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전사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10대가 되면 사냥에 참여했고 20대가 되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고구려 사회는 전쟁을 전제로 조직되었습니다. 독립제국의 자존심 고구려는 스스로를 중국과 동등한 제국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중국 왕조들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한나라와 200년을 싸웠고 수나라를 멸망시켰고 당태종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는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영락, 건흥, 대성. 이것은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황제국이다. 중국의 고개 숙이는 것은 고구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 왕과 귀족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 이것이 고구려의 선택이었습니다. 생존 본능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이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에 복속된 나라들은 결국 직할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속국이 아니라 직할 영토였습니다. 108년 후한은 서역을 정복하고 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111년 한나라는 베트남을 정복하고 교지군을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조공을 받고 기회가 되면 직접 지배합니다. 고구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나라가 사라진다. 그래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고구려는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군사적 자신감 고구려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244년 위나라 관구검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612년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을 섬멸했습니다. 645년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국 왕조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물론 진 전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700년을 버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고구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은 산성 방어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전국에 수백 개의 산성을 건설했습니다. 환도산성, 국내성, 평양성, 안시성, 오골성, 백암성. 이 산성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평시에는 백성들이 평지에서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산성으로 대피해 버텼습니다. 산성에는 곡식 창고가 있었고 우물이 있었고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적은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700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전쟁 경제의 확립. 고구려는 전쟁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고구려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는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는 백제에서 58성 700촌을 빼앗았습니다. 동부열을 멸망시켰습니다. 거란을 복속시켰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땅과 인구가 고구려의 국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약탈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중국이 혼란할 때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식량, 철, 직물, 사람.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고구려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한 자원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구려가 강할 때만 작동했습니다. 고구려가 약해지면 오히려 고구려가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절대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고구려는 끝까지 싸웠는가? 고구려가 중국과 싸운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숙명. 고구려는 중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고구려를 칩니다. 고구려가 약해지면 즉시 멸망합니다. 고구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거나 멸망하거나. 독립제국의 자존심. 고구려는 스스로를 중국과 동등한 제국으로 여겼습니다. 연호를 쓰고 독자적 외교를 하고 황제급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고개 숙이는 것은 고구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존 본능.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에 복속된 나라들은 결국 직할지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자신감. 고구려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을 섬멸했고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전한 고구려의 유산.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해의 건국. 698년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발해도 중국과 대등한 외교를 했습니다. 고려의 계승.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려도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관 장군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조선의 기억. 조선시대에도 고구려는 기억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영토를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의미.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구려는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한 의지가 있으면 거대 제국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작지만 강했던 나라. 고구려는 중국보다 작았습니다. 인구도 적었고 땅도 좁았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국과 싸우며 버텼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산성, 백성의 단결, 지구전 전략. 둘째, 독립정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 셋째, 뛰어난 지도자들. 광개토대왕, 장수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는 왜 중국과 싸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700년 전쟁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기억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백제는 왜 멸망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